네, 안녕하세요. 오스킨 성형외과 이태근 대표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상담할 때 좀 많이 받는 질문이 있어서 이것을 주제로 정했는데요. 자, 다크서클이 있을 때 눈밑지방 재배치라는 수술을 하면 해결이 되는 건가요? 라는 주제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크서클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개개인마다 이제 눈밑이 어두워 보이고 하는 것은 다르겠지만 이렇게 한 5가지의 타입이 가장 대표적인 타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타입은 이제 눈물고랑이라고 해서 눈밑고랑 인대가 있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파이면서 모양적으로 좀 들어가 보이는, 그러니까 선이 가 보이면서 좀 더 어두워 보이는, 이건 모양적인 면이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눈 밑에 주름이죠. 눈 밑에 주름이 상대적으로 자글자글하면 눈 밑쪽이 좀 더 어두워 보이는 효과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눈 밑에 있는 지방의 역할입니다. 자, 그 뜻이 뭐냐면 아까 제가 첫 번째에는 눈밑 고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눈 밑에 있는 지방이 불룩하게 앞으로 나오게 되면 고랑은 더 깊어 보이면서 눈 밑이 전체적으로 좀 볼록해 보이면서 경계가 져 보이니까 오히려 눈 밑이 좀 퀭하게 보이는 것도 있고 아니면 좀 더 나이 들어 보이는 게 있거든요. 사실 이것은 엄밀한 의미의 다크서클이다라기보다는 눈 밑에 지방의 처짐이다, 이렇게 보는 게 사실 맞을 것 같긴 한데요. 그리고 또 카테고리 안에는 제가 넣어 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눈 밑에 색소의 침착입니다. 특히 눈 밑쪽은 이 눈밑고랑 인대를 기준으로 해서 눈 밑의 피부는 코의 피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코에서 온 피부는 훨씬 두꺼운 피부고요. 눈 밑의 피부는 훨씬 얇은 피부거든요. 그래서 그 눈 밑의 피부에 색소 침착이 있는 경우에 이제 우리가 보통 다크서클이 있다라고 느끼게 되고요. 자, 마지막 5번째는 혈관입니다. 눈 밑쪽에도 당연히 혈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제 조건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 밑의 피부는 어떻다? 굉장히 얇은 피부라 그랬죠. 다른 얼굴 부위의 피부에 비해서 굉장히 얇은 피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얼굴 부위는 모공이 있기 때문에 기름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눈 밑의 피부는 모공이 없습니다. 모공이 없다는 뜻은 뭐죠? 기름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만큼 건조합니다. 건조하고 얇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근육이나 혈관들이 많이 비치게 되는 거죠. 이게 보통 이제 5번째 제가 카테고리 안으로 넣어 봤습니다. 자, 그래서 다크서클을 이렇게 5가지 카테고리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눈밑지방 재배치라는 수술이 뭔지를 아셔야 내가 이 카테고리 중에서 나는 여기에 해당되니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거니 라는 게 감이 오시겠죠. 자, 우리가 보통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첫 번째, 눈 밑에 고랑이 명확한 케이스입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면 왼쪽이 이제 티어트로프라는 형태고요. 옆쪽이 베기아이리드라는 형태인데요. 이 티어트로프라는 형태는 이제 눈 밑에 있는 고랑이 깊어지면서 생기는 현상이고, 지금 옆쪽의 베기아이리드 형태랑 비교했을 때 어떻죠? 좀 더 눈밑이 좀 퀭해 보이고 어두워 보이시죠? 자, 이런 경우에는 모양적으로 우리가 수술이라는 건 모양을 잡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꼭 헷갈리지 말으셔야 되는 게 수술이라는 것은 모양을 잡는 거지 피부의 색깔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피부 자체가 눈 밑은 이미 얇아요. 그리고 모공이 없기 때문에 이미 건조해요. 그렇기 때문에 눈 밑의 피부를 제외한 눈 밑 고랑의 역할이 큰 부분이라면 이거는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겠고요. 옆 사진처럼 지방이 불룩하게 처지는 케이스도 이것도 당연히 모양적인 면에서 고랑이 깊어 보이고 지방이 불룩하게 앞으로 나오니까 당연히 눈 밑에 지방 재배치 혹은 뭐 눈 밑에 부분 하안검 이런 식으로 수술적으로 모양을 탄탄하게 되돌려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다크서클을 훨씬 덜하게 보이게 하는 효과를 내겠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 5가지 타입 중에서 이제 눈 밑에 주름 형태가 좀 애매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그 뜻이 뭐냐면 우리가 하안검이라고 해서 눈 밑에 피부를 절개해주는 수술을 할 때는 눈 밑에 주름을 개선시킨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 애교와 눈밑고랑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 쪽에 생기는 잔주름은 눈 밑에 피부에 땡긴다고 해서 없어지는 주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얼굴에 생기는 잔주름이라고 할 때는 이 잔주름은 피부의 두께가 얇아지면서 생기는 주름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모양적으로 근육이 많이 처진다거나 지방이 불룩해져서 내려온다거나 혹은 뭐 피부가 너무 많이 처져서 깊은 주름이 생겼다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든지 피부를 당겨 올리거나 근육이나 지방에 대한 수술을 해줘서 최대한 그 주름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눈 밑에 애교 밑쪽에 있는 잔주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술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케이스가 꽤 많습니다. 왜? 그것은 피부가 얇아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것을 해결하고 싶은데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사실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 한계가 있다. 자,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덜하게 보일 수 있게 할까요? 라고 하시면 이제 애교 근육이 어느 정도 받쳐주시는 분들이라면 이 애교 쪽에 지방 이식이나 필러를 넣어서 애교를 좀 더 도톰하게 만들어주면 상대적으로 그 잔주름이 훨씬 경감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건 또 수술적인 개념하고 또 약간 다르죠.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타입처럼 색소에 침착이 있거나 혈관에 문제가 그러니까 피부가 얇아서 혈관이나 근육이 비쳐 보이는 경우는 이것은 수술로서 100% 해결하기가 너무도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이 필요하신 분들은 눈 밑에 지방 재배치로 인해서 모양적인 면이 명확하게 바뀔 수 있는 분들 같으면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이 효과적인 거고요. 내가 지금 느껴지는 어두움이나 다크함이나 이런 부분이 피부에 영향이 훨씬 많고 상대적으로 피부가 얇으면서 생기는 잔주름이나 이런 경우라면 이것은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만으로 해결되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꽤 많습니다. 눈 밑에 고랑이 타이트하게 잡히면서 모양적으로도 그렇고 색소 침착도 같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면 모양적인 거는 수술로서 잡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색소 침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레이저 치료가 또 필요한 거죠. 그러면 눈 밑쪽에 약간 피부가 얇은 부분 쪽에 미세하게 지방 이식을 해줘서 그 부분이 훨씬 피부가 영해 보일 수 있게, 훨씬 밝게 보일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물론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대신에 눈 밑에 피부에 깔리는 이 미세한 지방들은 사실은 생착을 한다라는 의미보다는 피부를 두껍게 해주는 콜라겐의 생성을 좀 더 도와주는 효과가 더 큰 겁니다. 이게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어렵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얼굴 부위에 지방 이식을 하듯이 지방을 이식해서 볼륨을 채우는 효과로 는다라고 하면 눈 밑에 지방 이식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눈 밑에 피부가 얇아서 그 밑에 있는 조직들이 많이 비치니까 이 피부를 두껍게 해줄 수 있는 피부 장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미세한 지방으로 하는 거고, 그 미세한 지방들이 가서 평생 거기에 존재하는 거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세한 지방 이식을 해서 이 눈 밑에 피부에 자극을 줘서 콜라겐의 생성을 좀 더 증가시키면서 이 피부의 장벽을 두껍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세지방 이식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색깔 자체를 좀 더 돌리는 데 도움은 줄 수는 있으나 그게 사실은 피부의 색소 침착을 돌릴 수는 없겠죠. 색소 침착을 돌리는 게 아니라 피부의 얇음 때문에 생기는 비치는 현상을 덜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도 이제 지방 재배치 수술 후의 사진인데요. 자, A 그림에서 보시면 이게 이제 수술 전의 사진이고요. B 그림이 이제 수술 후의 사진이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은 모양을 바꾸는 수술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고랑이 깊어 보여서 내가 어두워 보인다라고 느꼈을 때는 당연히 수술적인 방법이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걸 거고요. 피부 색깔의 자체가 바뀐다거나 이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제 저는 수술했는데도 고랑이 계속 보이는 것 같고 어두워 보이는 것 같고 그런데 어떡하죠? 라는 분들이 있어요. 자, 제가 이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눈 밑에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하면 가장 명확하게 이제 눈밑고랑 인대가 좀 더 채워지는 효과가 있지만 가장 명확하게 어떤 점에서 전후 사진을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냐면
애교서부터 눈밑고랑 사이에 어두워 보이는 이 다크서클한 부분 자체가 확연히 눈 밑에 수술을 하고 나면 줄어드는 효과가 납니다. 애교서부터 눈밑 고랑 사이가 줄어드는 이유는 눈밑 고랑 쪽에 타이트했던 부분이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로 인해서 좀 더 볼륨화가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애교서부터 어두워 보이는 부분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인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다크서클에서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냐? 내가 눈 밑에 색소나 혈관의 침착형이나 피부의 영향 때문에 생기는 다크서클이 아닌 모양적인 면에 의해서 생기는 다크서클이라면 이때는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이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다. 대신에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을 해주면 눈 밑에 다크서클이 100%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애교서부터 눈밑고랑 사이에 어두워 보이는 부분 자체가 경감되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고랑의 깊어짐이나 지방의 처짐도 예방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정도로 저는 오늘 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다크서클인지는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크서클의 정도도 개개인마다 워낙 다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현재 나의 제너럴한 몸 상태가 어떤데 눈밑이 어떻게 변화했고 이런 것은 본인이 가장 잘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의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어떠한 타입의 다크서클인지를 좀 정확히 파악하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 눈밑이 지금 정확히 어떤 상태고 어떤 수술로서는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거고 어떤 시술로서는 그 부분을 좀 더 임프로브 시킬 수 있는, 향상시킬 수 있는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다크서클에서 과연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이 언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스킨 성형외과 이태근 대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